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독서 지문을 할 때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 경영 관련된 이제 경제 지문 쪽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과학 지문 쪽이거든요. 근데 경제 지문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경제 지문은 지문으로 이렇게 글로써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 굉장히 수학 문제 풀듯이 그래프 분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학 계산해야 되고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 관련된 문제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기초가 되는 그런 문제에 해당하는 지문이라서 선생님이 오늘은 이 지문을 하고 다음 주부터 또 과학으로 들어갈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조직경제학 입문이라고 하는 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2019년 고1 11월 모의고사에 실렸던 글이에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현대사회 기업들은 새로운 내부 조직을 만들거나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기업의 규모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자, 신제도학파에서는 기업들의 이러한 규모 변화를 어떻게 거래비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거래비용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거래비용은 바로 뭐다? 기업들의 규모 변화를 거래비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이론을 바로 거래비용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문장을 정리를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자, 거래 비용 이론. 그렇죠? 자, 이거는 신제도학파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이 주장을 한 거예요. 단,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 현대사회라고 하는 거는 워낙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한 가지 이유로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알겠죠?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은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기업 하면은 대표적으로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그다음에 뭐 LG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많이 손에 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 이름은 이제 삼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가지고 있지만 그 밑에는 수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이나 이런 걸 관리하는 삼성화재, 삼성생명 이런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을 관리하는 삼성증권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뭐 자동차를 만든 삼성자동차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건물을 짓는 삼성건설이 있고, 배를 짓는 삼성조선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휴대폰이나 이런 가전을 만드는 삼성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뭐 디스플레이만 또 전문적으로 만든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든 삼성 반도체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우리가 일단 삼성 하면은 일단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제품이 바로 휴대폰 같은 걸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외에 나머지 뭐 조선이나 건설이나 이런 것들 휴대폰과 전혀 관련이 없잖아.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 사실 거래비용 이론으로 설명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그걸 제치하고라도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특히 핸드폰이 이제 워낙 요즘에는 주력이 되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삼성 산하에는 삼성 반도체,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사실 삼성 같은 경우는 외국에 있는 다른 회사도 사가지고 자신들의 이제 내부화를 시키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한 가지 이론이 바로 이 거래비용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렇죠? 바로 기업들의 규모 변화를 거래비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거래비용 이론에서 말하는 거래비용이나, 그쵸? 자, 거래비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최근 트렌드가 좀 이래요. 그쵸? 최근 트렌드가 바로 뒤에 이어지는 거는 요거에 대한 설명이 아니야. 알겠지? 이거 보면은 재화를 생산하는 데 드는 생산 비용을 제외한, 그럼 생산 비용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재화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제외한 바로 뭐다? 경제 주체들이 재화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거래 비용이라고 한다는 거죠. 즉 우리는 재화를 뭡니까? 생산하는 데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래를 하는데도 뭐다?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즉 경제 주체가 거래 의사와 능력을 가진 상대방을 탐색하는 과정, 그 다음 가격이나 교환 조건을 상대방과 협상하여 계약을 하는 과정, 또 계약 후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강제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거래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거래 비용에서 이론에서 첫 번째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경제 주체들이 재화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바로 거래 비용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거래 비용 이론에서는 기업은 시장에서 재화를 거래할 때 발생하는 거래 비용인 시장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재화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게 된다고 보았다라는 거죠. 즉 거래 비용은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뭐다? 시장 거래 비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장 거래 비용은 은근슬쩍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바로 뭐다? 시장에서 재화를 거래할 때 발생하는 거래 비용을 시장 거래 비용이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근데 이제 기업들은 요걸 줄이기 위해서 뭡니까?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한다고 보았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새로운 내부 조직을 만들거나 다른 기업을 합병하여 내부 조직으로 흡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거래를 내부화하면, 즉 바로 뭐다? 기업 조직 내에서도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그 결과 거래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 두 번째, 조직 내 거래 비용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거래 비용은 첫 번째 시장 거래 비용. 저 바로 시장에서 재화를 거래할 때 발생하는 거래 비용을 시장 거래 비용이라고 하고, 두 번째 조직 내 거래 비용은 바로 기업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거래 시 발생하는 거래 비용을 조직 내 거래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이때 시장 거래 비용과 조직 내 거래 비용을 합친 걸 뭐라고 한다? 총 거래 비용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 총 거래 비용은 바로 뭐다? 시장 거래 비용과 조직 내 거래 비용을 합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총 거래 비용을 고려하여 기업의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 거래 비용은 이걸 바로 뭐다? 시장 거래 비용 더하기 조직 내 거래 비용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네. 그렇지. 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핸드폰 회사 두 개가 있죠. 어느 회사와 어느 회사가 있습니까? 삼성, 애플. 그렇지. 삼성과 애플이 있잖아요. 그렇죠? 삼성과 애플의 경우를 우리가 눈여겨보면은 이 내용을 정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자, 삼성과 애플은 둘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뭡니까? 힘이 강한, 그죠? 세계에서 판매량 1, 2위를 다투는 그러한 휴대폰 제조회사입니다. 알겠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 두 회사가 핸드폰을 생산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알겠습니까? 자, 실제로 애플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핸드폰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애플은 참 웃긴 게 핸드폰을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애플은 오직 설계만 합니다. 애플 휴대폰 안에, 아이폰 안에 들어가는 이제 칩셋, 그죠? A 뭐 16까지 요번에 나왔던 거 하지. 그래서 A 그 칩셋을 설계를 해서, 그거는 대만에 있는 이제 그 뭡니까?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라고 하는 TSMC라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의뢰를 맡겨가지고 설계도 대로 설계해줘 하면은 걔네들이 똑같이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아이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제 삼성하고 LG 디스플레이에서 디스플레이를 사와가지고 제품에 집어넣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중국 거 제품을 사고자 하는데 중국 제품은 이제 그 자신들 애플의 기준에 미달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중국 제품을 넣지는 않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는 전부 다 LG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 반도체에서 만드는 메모리나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하고 알겠죠? 그다음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주로 소니에 있는 그런 이미지 센서나 이런 것들을 사와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립도 이제 그 대만에 있는 폭스콘 같은 그런 중국에 있는 폭스콘 같은 회사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다 조립해가지고 출하를 하면은 그냥 애플 로고만 찍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럼 수도 있네요. 그치. 그러니까 애플은 사실 하나도 생산하는 게 없습니다. 부품조차도. 그냥 애플에서 얘기하는 거는 칩셋 설계, 거기에 핸드폰 구조 설계, 거기에 이제 플러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핸드폰 최적화하는 거. 요거까지가 사실 애플이 하는 일이지 애플은 핸드폰을 하나도 생산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삼성은 완전 반대예요. 삼성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디스플레이를 생산을 해서 집어넣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삼성 반도체에서 역시 마찬가지 메모리나 이런 것들을 뭡니까? 가져와서 집어넣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은 이미지 센서도 삼성에서 직접 개발해서 쓰거든요. 이거 세계 최초 뭐 1억 화소 이미지 센서 만들어냈을 때 그것도 삼성이 만든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센서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카메라도 거의 만들어서 쓰겠죠. 거기다가 이제 그 음향 같은 스피커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원래는 AKG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이게 음향 전문 회사예요. 뭐 보스나 아니면 브리츠나 이런 회사와 같이 약간 중소 그래도 어느 정도 음향 쪽에서는 잘 나가는 음향 회사였거든요. 근데 그걸 아예 삼성이 인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내부화 시켜가지고 이제 삼성 산하에 있는 AKG에서 뭡니까 스피커 튜닝이라든지 이어폰이라든지 이런 걸 생산을 하는데 그 기술을 주고 그 다음 삼성이 제일 그 휴대폰이 처음에 뜨기 시작한 게 바로 노트 시리즈가 나오면서 뜨기 시작했잖아요. 휴대폰에다가 눌러서 펜으로 글 쓸 수 있는 그치? 네. 일종의 우리가 그 화면에다가 글을 쓰는 기술도 세계에서 와콤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 특허를 다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와콤도 삼성이 또 인수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은 메인 칩셋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스냅드래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삼성 안에서 다 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삼성은 사실 시장 거래 비용보다는 뭡니까? 조직 내 거래 비용이 굉장히 큰 그런 회사고 반면에 애플은 시장 거래 비용이 100%인 회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게 이 규모를 만드는 결정을 할 때는 바로 이렇게 내가 써야 되는 부품, 어떤 완제품을 만드는데 부품이 필요하고 그 부품을 내가 직접 생산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장, 기업의 규모를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총 비용이 거래 비용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가정해보자. 그렇죠? 자, 이 기업에서는 시장 거래를 통해 다른 기업으로부터 모든 부품을 조달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고 자, 여기서 보면 자, 시장 거래를 통해 다른 기업으로부터 모든 부품을 조달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우는 그렇지, 애플 같은 회사인데 바로 뭐다? 이 경우는 시장 거래 비용이 그렇죠? 비용이 최대가 되는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런데 반대로 기업 내부적으로 모든 부품을 제조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기업 내부적으로 모든 부품을 제조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거는
이때는 뭐가 최대가 된다? 조직 내 거래 비용이 그쵸? 최대가 된다는 거죠. 자, 만약 이 기업이 다른 기업과의 시장 거래를 통해 모든 부품을 조달한다면 조직 내 거래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시장 내 거래 비용만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시장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장 거래에서 조달하던 부품의 일부를 기업 내에서 생산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기업이 부품을 자체 생산하여 내부 거래를 증가시키면 시장 거래 비용은 감소하지만 조직 내 거래 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이때 기업은 총 거래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까지 내부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이 지점이 바로 뭐다? 기업의 최적 규모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최적 규모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총 거래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 글에서 그래프가 안 나와 있지만 이걸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요걸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한다면 자, 이렇게 그래프를 표현했고 이게 바로 비용, 그렇죠? 그 다음에 거래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 그렇지? 됐습니까? 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바로 뭐다? 자, 요런 그래프, 자, 요게 시장 거래를 최대화가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래프는 우리가 일종의 시장 거래 비용의 그래프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장 거래가 100%니까 그렇지? 시장 거래 비용이 뭡니까? 제일 최대에 달하게 되고 이거는 점점 줄어드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반면에 시장 거래 비용이 줄어들려면 어떻게? 조직 내 거래가 점점 증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는 게 이것이 조직 내 거래 비용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총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거래 비용 플러스 조직 내 거래 비용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요 지점에서는 시장 거래만 100%니까 요 시장 거래 가격이 총 거래 비용이 되겠죠. 그쵸? 네. 그리고 반면에 요 지점은 조직 내 거래 비용이 100%니까 조직 내 거래 비용이고 총 거래 비용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총 거래 비용 그래프를 그려보면 사실 요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빨간 게 총 거래 비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중에 바로 이 총 거래 비용이 최소가 되는 요 지점이 바로 뭐다? 기업의 최적 규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 이론대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삼성전자처럼 거의 대부분, 사실 삼성은 거의 90% 이상을 그 조직 내 거래로 충당을 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삼성처럼 이렇게 거의 대부분을 조직 내 거래 비용으로 만드는 것도, 그 다음에 애플처럼 100% 시장 거래 비용을 만드는 것도 사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가장 최적 규모는 적당한 수준에서 시장 거래와 조직 내 거래가 이제 뭡니까? 적절하게 믹스가 되었을 때가 최적 규모가 최소가 총 거래 비용이 최소가 된다는 거고, 이때를 우리는 최적 규모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최적 규모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뭐다? 총 거래 비용이 그렇죠? 최소가 되는 지점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삼성처럼 뭡니까? 거의 100% 가까이 조직 내 거래로 하려고 하는 이유도, 애플처럼 100% 시장 거래로 하려고 하는 이유도 사실 다른 이유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죠? 왜? 실제로 이제 핸드폰을 만들다 보니까 삼성의 경우는 특히나 우리나라는 외국 기업보다는 국가의 힘이 좀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래에서 조금 뭡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야. 특히나 몇 년 전에 한번 우리나라가 이제 노재팬 운동이 크게 일어난 적이 있었잖아. 그렇지? 그렇지. 왜 그때 일어났었냐면은 원래 이제 반도체를 생산할 때 불화수소 같은 몇몇 물질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일본이 이제 그거를 주로 대부분 생산을 해줬었는데 그거를 일본이 갑자기 우리나라한테 수출을 제대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마치 그때 근데 하필이면 그건데 뭐 SK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생산했다. 이제는 우리 거는 우리나라 거 쓸 거다 이렇게 하긴 했는데 사실 이러한 요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기업들을 할 때 보면 삼성 경우도 리스크가 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거래 비용적 면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아예 내부화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삼성 같은 경우는 뭡니까 거의 100%에 가깝게 실제로 뭐 메인 칩셋도 자꾸 엑시노스 같은 걸 개발을 실패하면서도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 뭡니까 사실 외부에 대한 의존도를 자꾸 낮추고 이제 그만의 그 삼성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내부화하려고 하는 거죠. 반대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등에 업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뭐 다 이제 외부 거래로 돌리더라도 어느 정도는 거래에서 조금 위쪽에 있는 위치를 잡을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애플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오히려 애플이 뭡니까 납품업체들한테 갑질을 하면서 가격 깎아라 막 이렇게 하는 모습도 보이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거래 비용만 여기에 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렇다면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바로 뭐다?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자, 거래 비용 발생 이유. 그렇죠. 원인. 이유가 원인이잖아. 그렇지? 네. 자, 거래 비용 이론에서는 이를 인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요인, 바로 인간적 요인에는 바로 뭐다?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과 기회주의적 속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먼저 인간은 거래 상황 속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때 완벽하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일본 같은 경우도 뭡니까? 사실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나라는 대만의 TSMC, 그다음 우리나라의 삼성과 SK 하이닉스, 이게 1, 2위를 거의 다투고 있고 이 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가 돼서 세계 회사가 거의 전 세계 반도체의 거의 7, 80%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3위라고 하는 기업이 미국의 인텔이 있는데 2위와 3위의 격차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불화수소나 이런 걸 생산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삼성한테 오히려 잘 배워가지고 삼성이 많이 사가야 이익인데 갑자기 일본이 바로 뭐야? 그런 식으로 차단을 해버리는 거야. 이거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선택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실 일본의 그런 그 불화수소 회사나 이런 게 타격을 되게 많이 입었어요. 알겠습니까? 굳이 우리한테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 못하게 하겠다, 망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뭔가를 선택할 때 꼭 합리적으로 선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으로 인간은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적 면모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를 할 때도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갑질 같은 걸 하는 이유가 바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인간적 요인으로 인해 거래 상황 속에서 인간은 완벽한 선택을 할 수가 없고 거래 상대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므로 거래 과정 속에서 거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원인 첫 번째, 그렇죠? 바로 인간적 요인은 바로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과 기회주의적 속성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환경적 요인에는 그죠? 자산 특수성과 정보의 불확실성 등이 있다라는 거죠. 자, 먼저 여기서 첫 번째 자산 특수성이란 그렇죠? 자, 다양한 거래 주체를 통해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닌, 그렇지? 핵심은 그 다음이겠죠. 바로 뭐다? 특정 거래 주체와의 거래에서만 높은 가치를 갖는 자산의 속성을 자산 특수성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특정 주체와의 거래에서는 높은 가치를 갖던 것이 다른 주체와의 거래에서는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자산 특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자산 특수성이 높으면 경제 주체들은 기회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일본의 경우가 바로 이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다른 분야에서는 거의 안 쓰는 그런 물질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로지 바로 뭐다?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들만 쓰니까 이 불화수소를 우리가 수출 안 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가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하지 않겠다고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삼성이 참 대단한 게 그런 면은 있어요. 삼성은 주기적으로 그 삼성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한테 컨테스트를 한답니다. 알겠죠? 어떤 컨테스트를 하냐면 어떤 상황일 때 삼성이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제 예측해보는 컨테스트를 한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 나왔던 게 바로 그 안건이었어요.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그 불화수소나 이런 물질들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 현재 너무 높기 때문에 일본이 만약에 이거에 대한 수출 제한을 걸면은 삼성이 위기에 빠질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를 공모해서 당선된 적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사실 이전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했던 겁니다. 삼성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마치 일본이 그렇게 발표하자마자 며칠 안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성공했다 이러면서 그거를 싹 공정을 우리나라 거에 맞춰서 바꿔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바로 환경적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는 자산 특수성. 자산 특수성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특정 거래 주체와의 거래에서만 높은 가치를 갖는 자산의 속성을 얘기하는데, 자, 이 경우 자산 특수성이 높을수록 어떻다? 기회주의적 행동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 봅시다. 그래서 이로 인해 거래 비용은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거래 상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래 주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다? 정보의 불확실성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즉 바로 뭐다? 그렇죠? 그래서 거래 상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래 주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정보의 불확실성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바로 정보의 불확실성은,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이미 환경적 요인에는 저런 게 있다라고 제시를 해놨기 때문에 연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다? 거래 상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래 주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회사를 운영한다면 그렇죠?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장점은 극대화하겠지만 단점은 자꾸 감추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사실 거래할 때 중요한 건 단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 삼성 같은 경우도 노트7 같은 경우 막 배터리 폭발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하잖아. 그렇지? 그리고 그 폭발할 때 그거 조사해보니까 전부 다 이제 중국산 배터리 쓴 휴대폰에서만 다 폭발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보가 불확실한 거래 상황일수록 거래 주체들은 상대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뭡니까? 부품을 가지고 와가 미리 한 샘플을 갖고 와가지고 얘를 실험을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애플도 뭡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 것을 납품을 받는데 중국 거는 납품을 받으려고 해봤지만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능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고, 그 성능이 떨어지는 거는 중국에서 제시한 자료가 아닌 거야. 애플이 샘플을 갖고 와서 실험을 해봤더니 자신들의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 갖고 와서 실험을 하는데도 돈이 들어가는 거야. 그 실험을 한 사람들이 임금도 줘야 될 것이고 실험 장비도 만들어 갖춰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돈이 들어가고, 그런 것도 전부 다 일종의 거래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로 인해 거래 비용은 높아지게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기업이 이렇게 그 뭡니까? 기업의 규모를 결정할 때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기업의 규모를 설명한 이론, 거래 비용 이론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한 것 중에 혹시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까?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 동안 뒤에 있는 이제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고 마무리합시다.